안녕하세요. 지역심리학 6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강의 주제는 내천대장괴 중내징계입니다. 먼저 내천대장괴를 알아보겠습니다. 대장이란 뜻은 크고 강산한 뜻이에요. 대장. 하늘 위에 뇌천이죠. 뇌가 우레예요. 뇌천이니까 하늘 위에 우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위에서 천둥이 울려있는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강한 에너지가 상승하는 모습이죠. 천둥이 막 울려요, 하늘 위에서. 그래서 그러나 이때 어때요? 이렇게 장대할 때 또 조심해야 되죠. 장대하지만 힘을 과시하지 말고 자제와 절제가 필요하다. 이런 괴입니다. 그러니까 주역은 모든 게 어때요? 강하면 약해져야 되고 약하면 강해져요. 이런 원리죠. 그래서 역자 자체가 해와 달이에요. 해와 달이 합쳐서 역이 됐잖아요. 해는 양이고 달은 음이죠. 양과 음이 계속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 가는 게 우주의 원리라는 거예요. 인간도 자연이니까 이 역의 원리에 따라서 살자 이런 거거든요. 강성할 때 어때요? 더 부드러워져야 돼요. 강성할 때 부드러워지지 않으면 부러져 버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내천대장계 사례를 보죠. 그리스 그 서사시에 보면 일리아스의 아킬레우스 영웅이 나오죠. 트로이 전쟁에서 나오잖아요. 이 아킬레우스는 그리스는 최강의 전사예요. 바로 대장괴가 말하는 거 강한 그런 인물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죽잖아요, 나중에. 왜 죽어요? 바로 분노와 자만심을 절제하지 못했어요. 이 사람이 헥토르는 트로이의 그 왕자, 가장 강한 전사인데 이 사람을 죽이고 나서 막 능욕해요. 시체를 끌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은 강할 때는 겸손해져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패망하게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강할 때 물러나고 강할 때 부드러워지는 그죠. 이렇게 해야지 강함이 유지가 돼요. 그래서 이런 그 시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속적인 욕심을 다 버리고 자연으로 돌아간 도연명 시인의 시를 통해서 이런 원리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막을 짓고 인가에 살아도 도연명. 초막을 치고 인가 근처에 살아도 수레와 말의 식구로는 모르겠네. 어찌 그럴 수 있는가 하면 속세에서 마음 머니 사는 곳도 외지다네. 동쪽 울타리 및 국화를 따다가 여유로이 남산을 바라다 보니 산비천 해질녘에 더 아름답고 날던 새들도 물이 지어 돌아오네. 여기에 자연의 참뜻이 있으니 말하려 하다 말을 잊었네. 참 좋죠. 말하려 하다 말을 잊었네. 말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명가명 비상미잖아요. 말하면 그 순간 느낌은 사라져요. 그래서 말을 안 한 거죠. 말하는 속에는 다 모든 말을 하게 되죠. 침묵이란 말로 가장 멋진 말이잖아요. 초막을 치고 인가 근처에 살아도 수레한 말을 시끄러우면 모르겠네. 그죠? 마음이 이제 그 속세의 이분법, 권력이냐 권력 없냐 이런 이분법을 벗어난 거예요. 초연한 이제 힘이 생긴 거죠. 이렇게 해서 이분이 이제 멋지게 살았어요. 어떻게 해서 이분이 멋지게 살았을까요? 저는 인간의 큰 그 욕구를 크게 두 가지로 보면 된다고 봐요. 하나는 자아실현, 하나는 자아초월이에요. 자아실현은 자아는 세상 속에 나잖아요. 세상 속에 남자, 회사원, 공무원, 대통령 이게 다 자아거든요. 이 자아를 실현하고 싶어요. 남자로서 멋진 남자, 멋진 회사원, 멋진 대통령, 멋진 군인 이렇게 살고 싶어요. 이게 자아 실현이에요. 그래서 자아 실현 향해 가거든요. 재벌 회장이 되고 그러면 멋진 자아 실현인 거죠. 그죠? 멋진 농부가 되어서 멋있게 해요. 그러면 멋진 자아 실현이에요. 그래 이렇게 한다고 해서 만족이 되진 않아요. 도연명 시인은 왜 다 버리고 떠났을까요? 이 사람 정도 실력이면 권력을 누릴 수 있는데 그죠? 근데 왜 떠나는가 하면 자아초월이 있어서 그래요. 자아초월은 다 버려도 나는 아름다운 거예요. 인간은 본성이 있어요. 그렇죠? 자아를 초월한 자기, 참나, 셀프가 있어요. 그래서 내 영혼을 다 깨어나요. 인도에서는 그래서 55세까지는 자아실현을 하고 55세는 자아초월하고 이런 문화가 있죠. 참 좋아요. 그죠? 55세 때까지는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고 그리고
그 이런 업적을 다 버리고 55세 때 다 떠나버리는 이 멋진 사람 아니에요. 그런 문화가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세상을 그냥 떠나서 무작정 무소유의 길을 떠나서 살아보고 싶어요. 그러다가 길에 가다가 죽고 이게 아주 멋진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인간은 자아실현도 있지만 자아초월이 있어요. 그래서 자아실현만 있다고 생각하면 이제 세상 속에서 끝까지 가려고 그래요. 그죠? 이때 그 아킬레우스 같은 경우도 그죠? 이 세상 속에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다 버려도 내가 영웅이 아니어도 그냥 나는 나다. 나는 나. I am. 그죠? 나는 나. 신적인 존재다. 이걸 안다 그러면은 그 아름답게 살 수 있겠죠, 사람이. 그죠? 그래서 일리아스 그 오디세이에서도 그죠? 거기서도 보면 그 아킬레우스가 그때 다 헥토를 이겨놓고도 겸손하게 시체에 대해 경의를 표하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그 영웅이 계속 유지가 됐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중내 징계를 보죠. 중은 이제 겹친다는 뜻이잖아요. 우레가 상하로 겹치는 형상이에요. 우레가 막 울려요. 강력한 힘이죠. 막 우리가 울리고 이럴 때 정말 겁이 나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어때야 돼요? 바로 막 나갈 때 이제 어때야 돼요? 중심을 지키고 그 둘을 잘 다스리고 이런 막 세상에 막 천둥 칠 때도 마음을 다스리고 가감히 또 천둥처럼 나가고 이런 걸 이제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중심을 잡고 겸손한 마음을 지니면서 과감히 나가는 그런 게 이제 그러니까 알리면 어찌해야 될까요? 저는 영혼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 봐요. 에고 소리만 들으면 파멸하고 영혼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죠? 에고가 나가는데 영혼의 소리를 듣고 강하게 나갈 때 성인들 보면 멋있잖아요. 그죠? 예수님 같은 경우에 그죠? 십자가에 못 박혀서도 당당한 그런 모습이 최고의 인간이 아니겠어요? 신성이 깨어났을 때 그렇게 인간은 멋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그렇잖아요. 독배를 마시면서 그 여유, 이게 영혼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가감이 나갈 거야? 영혼의 소리를 들어야지 멋지게 나갈 수 있다 봐요. 그런 시를 함께 읽어보죠. 또 다른 고향 윤동주. 고향에 들어온 날 밤에 내 백골이 따라와 한방에 누웠다. 어두운 밤은 우주로 통하고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어둠 속에서 곱게 붕하장하는 백골을 들여다보며 눈물 짓는 것이 내가 오는 것이냐, 백골이 오는 것이냐, 아름다운 혼이 오는 것이냐. 지저 높은 개는 밤을 새워 어둠을 짓는다. 어둠을 짓는 개는 나를 쫓는 것일 게다. 가자 가자, 쫓겨온 사람처럼 가자. 백골 몰래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에 가자. 참 아름다운 윤동주 시인의 우리 조상님이라는 게 참 자랑스럽고 기쁘고 살 때 큰 힘을 주죠. 백골 몰래 아름다운 또 다른 가자. 우리에게는 백골이 있죠. 이 백골은 뼈잖아요. 뼈는 이 세상을 상징하죠. 세상 속의 나를 상징하죠. 윤동주와 파평윤씨 그 당시에 그죠 위치에 있는 그런 좋은 가문을 상징하죠. 그러나 좋은 가문은 자아예요. 자아를 너무 자아 초월한 영혼이 있는 거예요. 영혼 소리를 들었죠, 윤동주 씨는. 그래서 우리가 이 소리를 듣고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윤동주 씨는. 그래서 독려하라고 하잖아요. 소크라테스도 어때요? 독배를 마시잖아요. 거부할 수 없는 어떤 그 소리, 그죠? 그걸 따르게 되죠. 그렇게 해서 영혼 소리를 따라가는 삶. 이럴 때 우리는 어때요? 멋지게 강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아르테미스 중내 징계, 그리스 신의 아르테미스 나오죠. 아르테미스는 중내 징계의 모습이죠. 막 독립적이고 진취적인 그런 자연, 야생의 수호자 아르테미스. 이 여신이 이제 중내 징계하고 맞는 여신이죠. 이 아르테미스는 근데 어때요? 나중에 파멸하죠. 파멸의 이유가 뭐예요? 영혼의 소리를 듣지 않고 경쟁심을 이기지 못해 사랑하는 오리온을 잃게 돼요. 여기서 이제 영혼 소리를 듣지 않았을 때 이렇게 파멸되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죠. 아르테미스 아주 강하고 멋진 신이잖아요. 그런데 경쟁심을 붙이니까 상대방이 그냥 오리온을 죽게 돼요. 활을 쏘아서. 그래서 이런 경우 자기를 넘어서지 못하는 혼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자아가 너무 강해서 이렇게 망하죠.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장대할 때, 우리가 장대할 때, 갈 때 이제 조심해야 돼요. 그런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명인, 에밀리 디킨선. 난 무명인입니다. 당신은요? 당신도 무명인이신가요? 그럼 우리 둘이 똑같네요. 쉿, 말하지 마세요. 쫓겨날 테니까요. 쫓겨날 테니까 말이에요. 얼마나 끔찍할까요? 유명인이 된다는 건 얼마나 요란할까요? 개구리처럼 긴긴 6월 내내 찬양하는 늪을 향해 개골개골 자기 이름을 외쳐댄 것은. 그죠? 그래서 사람은 어때요? 자기를 계속 이렇게 높이고 싶어 해요. 돈, 권력, 명예에 취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은 육체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어때요?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싶어 해요. 사회에서 인정받으려 하다 보면 내 영혼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사회에서 무작정 나갈 수 있거든요. 내 이름을 막 외쳐대요. 얼마나 요란할까요? 개구리처럼 긴긴 6월 내내 찬양 늪을 향해 개골개골 자기 이름을 외쳐대는 것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사람이. 에밀 디킨슨이 은둔한 시인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서 은둔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갈 때와 머물 때를 잘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주역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상황에 따라 강하게 혹은 유연하게 대응하라. 이게 이 주역이 말하는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갈 때는 어때요? 강하게 나가야 돼요. 그러나 또 약하게, 유연하게 대할 때 유연하게 대해야 돼요. 이렇게 이제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부드럽게 나가는, 강하면서 부드러운 이런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풀 김수영. 풀이 눕는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다시 누웠다.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날이 흐리고 풀이 눕는다. 발밑까지 눕는다.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참 시 좋죠. 김소영 시인이 돌아가시지 한 포럼절에 쓴 시라 그래요. 최고의 절정으로 시란 작더래요. 김소영 시인은 자유주의잖아요. 나의 자유를 추구해요. 그러다가 어때요? 이렇게 큰 대자유를 얻었죠. 이 풀의 자유, 그죠? 강하면서도 부드럽고 끝내 웃는 이 풀을 발견한 거예요. 바로 풀은 민중이죠. 보통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김수영 시인은 항상 관찰했겠죠. 사람도 관찰하고 풀도 관찰하고 풀도 관찰해보니까 풀도 어때요? 막 태풍이 불어도 풀이 막 누워요. 그냥 탁 일어나요. 근데 그 풀을 보다 보니까 그걸 지혜를 느꼈는데 민중도 그런 거예요. 김수영 시인을 볼 때, 그죠? 약하게 보이는 보통 사람들도 어때요? 약하면 막 금방 넘어져 울부짖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일어나거든요, 풀처럼. 그걸 보고서 이제 김수영이 깨달은 거죠. 보통 사람 공부도 별로 안 하고 별로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 위대함을 발견한 거예요. 이게 대단하죠. 그래서 저는 루소가 자연을 돌아가라 한 말을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안에 자연을 회복해라. 그죠? 우리 안 인위적으로 나 잘났네 하는 거는 도움이 안 되죠. 지식 많은 사람들이 지혜롭게 살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주역은 이렇게 세상을 관찰하고 인간을 관찰하면서 얻은 지혜죠.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지혜는 세상을 관찰할 때 나오는 거죠. 순자가 이런 말 했죠.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고 뒤엎기도 한다 그랬죠. 이 물이 민중이죠. 그래서 역사라는 게 언뜻 보면 되게 잘난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은 물처럼 이런 민중이 이끌어가요. 어느 때 되면은 막 절망스러울 때 민중이 일어나서 독재자를 갈아치우잖아요. 탄핵해버리잖아요. 위대하지 않아요? 어리석게 보이는 민중인데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 그러잖아요. 저도 이렇게 살아보면서 느끼면은 지혜는 낮은 곳에 있어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은 배울 게 없어요. 지식은 좀 배우지만은 지혜는 하도 없어요. 그래서 보통 삶 속에서 익힌 민중들한테 가까이서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 받드는 지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김소영 시인도 이 민중 속에서 큰 지혜를 얻어서 이렇게 시로 형성했죠. 그래서 저는 이 지식 우리가 공부하는 자세가 이런 자세가 되게 중요하다 봐요. 항상 주역에서 말하는 감과 유연함을 이렇게 상황에 맞게 써주는 힘, 상황에 맞춘 거죠. 이거를 이제 눈치라고 볼 수 있죠. 눈치.
상황의 대응력, 이게 있어야 되죠. 매뉴얼대로 하는,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은 매뉴얼대로는 잘해요. 그 매뉴얼 없어지면 어떡해요? 이 인간의 삶은 매뉴얼 사실 없거든요. 작은 건 있지만 큰 건 없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위대한 사람은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가난하고 빈천한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자꾸 배워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민중 속에서 살아있는 지식을 배워야 한다. 이런 걸 저는 항상 생각해요. 그래서 자신의 삶, 공부는 내 삶에서 배워야 돼요. 나도 민중이니까. 모든 사람은 크게 보면 민중이에요. 강해 보이지만 그 사람은 약해요. 약한 모든 사람 민중이죠. 그래서 항상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면 내 마음이 얼마나 약한지 알고 내 마음의 흐름을 알죠. 내 마음을 또 가만히 두면 어때요? 약한데 언제 또 확 강하게 일어나거든요.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이 있어요, 내 안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어때요? 지혜를 하나하나 익혀가는 거죠. 내 안에 강한 나가 있구나. 에고는 약하지만 내 안에 큰 셀프가 있구나. 알면서 이제 인간은 자꾸 강자가 되어가거든요. 그래서 노자도 자성자강 그랬죠. 나를 이기는 자가 강하다 그랬죠. 나를 이기게 될 때 우리는 무궁무진 강해져서 강과 유념을 상해맞게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이 지식을 갖고 세상을 보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몸으로 익혀가는 지식, 온몸을 밀고 하면서 하나하나 깨치는 지식, 이렇게 될 때 그게 지혜가 되죠. 이렇게 될 때 주역에서 말하는 강할 때 나갈 수 있고, 강하게 나가지만은 그 안에 부드러움이 있는 강함이죠. 그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겠죠. 이런 그 주역에서 말하는 지혜는 그 지혜를 배우려면 항상 낮은 곳에 배워야 된다 봐요. 항상 자연을 관찰하고 자연처럼 사는 사람들, 민중을 관찰하고 민중에서 들어가서 함께 이렇게 술도 마시고 살고, 그렇지 않고 책에서 지식만 배우면 어떤 보면 막 다 아는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이 오면 완전 무너져 버려요. 지식인들은 약해요. 민중은 강하죠. 풀은 끝까지 일어나서 해내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의병장들도 봐요. 다 빈천한 출신들이잖아요. 귀족이라도 몰락한 귀족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낮은 곳에 공부할 때 주에서 말하는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낮은 곳에 지혜를 얻고 이 삶을 멋지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